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오늘은 온대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온대기후의 정의를 알고 가야겠죠. 온대기후는 우리가 쾌펜의 기후 구분에서 알파벳 기호 C를 사용했었습니다. C! 자, 그럼 이 C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최하늘. 아무리 추워도 몇 도와 몇 도 사이였습니까? 마삼 18, 마삼 18. 기억나시죠? 네, 마이너스 3도부터 18도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온대기후라고 불렀습니다. 최하늘 기온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온대기후를 어떤 기후하고 구분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후가 뭐냐면 건조기후입니다. 자,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에 있더라도 강수량이 아예 안 내리고 완전 건조한 곳이라면 거기는 사막이겠죠. 그러니까 건조기후와 구분해 줘야 되니까 강수량이 500ml는 넘어야 온대기후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PPT에 이렇게 앞에 붙였어요. 대체로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자, 대체로 연 강수량이 500ml가 넘는다는 뜻은 500ml가 안 넘는 곳도 있다는 뜻이겠죠. 아, 그럼 500ml가 안 넘으면 건조기후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쾌펜의 기후 구분에서 건조기후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조기후는 강수량과 증발량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많았습니까? 증발량이 더 많아야 된다. 요 선제 조건이 반드시 붙어줬어야 됐었죠. 자, 근데 여기 연 강수량이 500ml가 안 되는 곳도 있다는 뜻은 한 480ml, 한 460ml 정도까지 정말 미세하게 조금 모자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으니 건조기후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뒤에 배울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는 500ml가 안 되는 곳이 실제로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그런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대체로라는 말을 쓴 겁니다. 네, 그런 곳들은 당연히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겠죠. 건조기후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온대기후는요, 계절에 따른 일사량 변화가 매우 큽니다. 아이고, 되게 어렵게 글씨가 써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늘 그렸던 겁니다. 오늘도 그립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림이죠. 태양이 있고 우리 지구가 이렇게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이쪽에 와 있을 때는 북반구가 태양빛을 받고 있고요. 지구가 이쪽에 와 있을 때는 남반구가 태양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사량이 계절별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사계절이 뚜렷하다. 그래서 우리 온대기후는 사계절이라는 용어를 아주 제대로 쓰고 있죠. 스프링, 봄, 썸머, 여름, 그다음에 autumn, 겨울. 가을이죠. 윈터,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쓰고 있는 거, 그게 온대기후이기 때문이죠. 계절에 따른 일사량 변화가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온대기후 같은 경우는요, 이름에서 온대지 않습니까?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고, 그리고 강수량도 풍부해요. 500ml 이상 내려주니까. 그래서 인간이 살기에 너무 유리한 기후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인구가 이 온대기후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가 매우 밀집한 지역이죠. 네, 자, 온대기후를 그래서 우리가 아까 C라고 표현을 한다고 여기 써놨었죠. 자, 그럼 이 온대기후는 C 뒤에 이제 각각의 알파벳 기호를 붙이려고 했는데 그 알파벳 기호를 붙이는 기준은 강수량의 분포와 최난월 평균 기온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기호를 딱 붙이려고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대기후는 보통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중위도 지역은 1년 내내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륙의 서쪽하고 대륙의 동쪽하고 기후 패턴이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C를 동안과 서안으로 먼저 나눴죠. 네, 그래서 PPT를 확인해 보시면 온대 서쪽은요, 온대 서쪽은 1년 내내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데 어디서 편서풍이 불어옵니까? 바로 이 바다에서 불어옵니다. 해양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위도에 있는 대륙 동안보다도 따뜻합니다. 근데 온대 동안 같은 경우는요, 온대 동안은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대 서쪽은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해양성 기후라고 말을 했었고요. 대륙의 동안은 대륙의 영향을 받으니까 대륙성 기후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네, 그리고 대륙의 영향 플러스 계절풍까지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온대 패턴을 나눌 때 동안과 서안을 미리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동안으로 나눈 거에서는 볼 수 있는 기후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온대 겨울 건조 기후와 CW죠. 그리고 온대
수변기후, 온난 수변기후가 되겠습니다. CFA. 서한 같은 경우는요,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 나타나다 보니까 서한 해양성 기후 CFB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중해 근처에서 나타나는 기후 CS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원래 여기 CF였었죠. 근데 이 동안과 서한의 기후 차이를 구분해줘야 되다 보니까 동안은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는 대륙의 영향, 서한은 해양의 영향을 받아서 비열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CF에서도 최난화, 여름철 기온을 좀 비교해봤더니 동안은 22도가 넘어, 그래서 A 붙여줬고요. 서한 같은 경우는 22도가 안 넘어, 그래서 B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CFA, CFP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도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요걸 보시면요. 기온의 연교차를 나타낸 표입니다. 대륙의 동쪽과 서쪽을 비교한 건데요. 자, 서쪽은 지금 연교차가 매우 작습니다. 왜냐하면 편서풍의 영향을 1년 내내 받다 보니까 겨울에도 해양의 영향,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따뜻한 난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즉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닷물이 따뜻한 바닷물인 거예요. 따뜻한 바닷물. 그 영향을 계속 받으니까 여기는 겨울에도 따뜻해요. 즉 겨울에 0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축구를 잘하죠. 근데 유럽 축구하는 걸 보면요. 여기 겨울에 유럽 리그를 하고 있어요. 그죠? 손흥민 선수 여기 영국에서 뛰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 위도가 지금 45도가 넘어가요. 우리나라가 위도 38도인데 겁나 춥잖아요. 겨울에. 네. 근데 여기는 위도 45도가 훌쩍 넘어가는데도 따뜻해. 그러니까 겨울에 축구 리그를 하고 있죠. 왜? 이 편서풍의 영향, 따뜻한 난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연교차가 작아요. 그런데 여기 대륙의 동쪽으로 오면은 계절풍의 영향과 대륙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미친 듯이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미친 듯이 추워지니까 연교차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륙의 동안과 서안을 나누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Where, 어디냐죠, 어디냐. 지금 CW, CFA, CFB, CS를 지도에다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4가지 기후 패턴을 정리할 거니까요. 4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CFB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CFB는 주황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주황색으로요. CFB, 서한 해양성 기후입니다. 자, 여러분 이름에서 힌트를 얻으면 되겠죠? 서안이래요. 서쪽 해안가에 있다는 뜻이겠죠. 서쪽 해안가에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어디냐? 바로 여기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 자, 유럽에서요. 요 이베리아 반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이베리아 반도 위쪽으로 해서 독일까지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경계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칸디나비아 산맥을 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아이슬란드까지 CFB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여기 아까 난류의 영향을 받는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여기는 계속 따뜻한 걸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지역이요. 이 지역. 발트해 연안 지역은요. 이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막고 있어서 따뜻한 편서풍의 영향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D, 냉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발트해는 겨울에 얼어요. 네, 여기 있는 바다는 1년 내내 얼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경계 역할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한 독일 정도까지 여기까지 CFB가 나타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와보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오면요. 여기가 미국이라는 나라고요. 여기가 캐나다라는 나라입니다. 캐나다라는 나라의 서쪽 해안가를 잘 보시면요. 뭔가 해안선이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 해안가, 여기 해안가들, 여기 해안가가 CFB입니다. CFB, 여기 캐나다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남아메리카로 와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나라가 긴 나라가, 정말 긴 나라가 하나 있죠? 너 한 대 칠래? 응, 칠래. 그래서 칠레예요. 아, 네. 칠레 아래쪽도 보시면요. 여기도 이 캐나다 방금 체크했던 것처럼 이런 데가 있어요. 네, 그 아랫부분 여기입니다. 여기가 CFB가 되겠습니다. 칠레만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우리 무슨 산맥이 지나갑니까? 여기 이렇게 로키 산맥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산맥이 있는 해안가 주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뭐가 지나간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예 안 됐다. 안데스 산맥. 그래서 안데스 산맥이 있으니까 칠레 서쪽 해안가만, 네, 여기만 CFB가 나타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세아니아 지역에 오시면요. 여기에 외로운 섬 두 개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뉴질랜드라는 나라입니다. 뉴질랜드 전체가 CFB가 나타납니다. 네, 좋습니다. CFB, 서한해양성 기후를 체크해 봤고요. 그리고 CS, 지중해성 기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름에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지중해래요. 지중해 근처에 있겠죠. 그럼 여기 유럽에 오시면 지중해와 붙어있는 모든 나라들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터키 있죠? 터키의 일부분,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의 살짝 남쪽,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를 모두 포함하고요.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 여기 아프리카의 요 위쪽 끝부분들도 지금 지중해와 맞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여기까지만 꺾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두 나라는 지중해성 기후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나라가 여러분 이집트란 나라인데요. 이집트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예요? 사막,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는 건조 기후예요. 지중해성 기후가 아닙니다. 그래서 터키 살짝까지 요렇게가 지중해성 기후 CS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 아프리카로 오시면요. 여기 아프리카는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거 사람 두개골처럼 생겼어요. 사람 두개골. 여기가 머리 뒤통수고요. 여기가 코, 여기 이 호수가 눈. 이 사람 좀 건방져가지고 침 뱉은 거죠. 퇴! 이렇게. 약간 두개골처럼 생겼죠? 네, 두개골. 이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 얼굴에 턱이에요. 턱 부분. 요 턱 부분이요. 네,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이쪽 부분. 여기가 CS가 나타납니다. 네, 여기. 네. 그럼 아메리카 쪽으로 와보시면요. 아메리카 쪽에 여기 캐나다의 서쪽 해안가가 CFB였다면 미국의 서쪽 해안가가 CS가 나타납니다. 네,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 CS가 굉장히 이제 과일이 잘 자랄 수 있는 기후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는 도시 이름이 LA, 로스앤젤레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데가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 하면 무슨 과일 떠오르십니까? 오렌지 떠오르십니까? 네, CS입니다. CS.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오렌지. 자, 그리고 여기 칠레에서요. 여러분은 홀룰룰루한데 이렇게 동그라미 아마 치셔서 체크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그대로 이 크기만큼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칠레의 중부가 CS가 나타납니다. 과일이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요즘 마트 가면은 칠레산 뭐가 많습니까? 씨 없는 청포도, 포도가 엄청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칠레가 와인도 유명한 거예요. 칠레산 와인.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칠레산 와인 드셔보셨냐고. 아마 100% 드셔보셨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호주 보시면요. 호주는요. 여러분 이 손끝을 잘 봐주세요. 선생님 손끝. 이 호주 모양이 약간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호주 모양이 이렇게 약간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손끝. 선생님 손끝을 잘 봐주세요. 약간 이러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손끝 부분이요. 손끝 부분. 요 손끝 부분이요. 네, 여기가 CS가 나타납니다. C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 CFA, 온난 수분 기후는 초록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동안이니까 이제 서쪽 해안가에 없겠죠? 동쪽 해안가에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국이란 나라 잘 보시면요. 이 국경선이 닭처럼 생겼어요. 여기가 닭뼈슬이고요. 네, 여기가 닭 뒷공무니, 여기가 닭배, 이렇게 닭배 이렇게 나온 거죠. 배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닭처럼 생겼죠? 네. 이 닭의 배 부분, 닭의 이 배 부분이 CFA가 되겠습니다. 네, 요 반원을 이렇게 그리는 건데요. 반원을 그리다 보니까 일본 남쪽 여기도 CFA가 나타납니다. 일본의 남쪽도.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포이어트 수변하진 않죠. 연중 수변. 우리나라는 아니죠. 네. 여기 일본의 남쪽도 CFA가 나타나고요. 이렇게. 자, 컴퓨터 하시다 보면은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리신 요만큼 이 면적 있죠. 요거 복사하고요. 그대로 쭉 드래그해서 붙여넣기 여기에다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CFA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반도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도시 마이애미라는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플로리다 반도인데요. 여기는 그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열대예요, 열대. 네, 여기 세계적인 휴양지예요. 막 악어 나오고 이런 데란 말이에요. 네, 여기 아니고 여기 이쪽에 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가 여기고요. 또 이만큼 그대로 복사하세요. 복사하신 다음에 남아메리카로 쭉 갖고 와 볼게요. 자, 우리가 남회기선 그렸을 때 꺾은 기역자 모양이 여기 있었는데요. 꺾은 기역자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푹 들어간 데가 나와요. 여기 푹 들어간 데요. 이렇게 푹 들어간 데, 푹!
여기 푹 들어간 데에서 요거 반원 그대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여기가 CFA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일로 쭉 오세요. 오세아니아까지요. 오세아니아의 동쪽 해안가도 CFA입니다. 아, 진짜 온대 동안이라 그랬잖아요. 전부 다 동쪽 해안가에 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이제 CW 체크해 보겠습니다. CW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노란색. CW는 온대 겨울 건조. 온대 겨울 건조는요. 여기 중국 아까 우리 닭배 여기 체크했었죠? 닭배를 감싸주면 됩니다. 닭배를 감싸주면 됩니다. 어디까지? 우리나라 남한까지요. 네, 우리나라 남한 겨울 건조죠,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겨울에 엄청 건조하지 않습니까?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네, 여기 이렇게 둘러싸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온대기후의 위치를 모두 체크한 것인데요. 한 군데 주의할 곳이 있어서 뒤에 빼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위치를 체크했을 때 진짜 CFB하고 CS는 전부 다 대륙의 서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서쪽이죠. 서쪽이죠. 물론 뭐 뉴질랜드는 섬이니까 섬 전체니까 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CW, CFA 전부 다 동안에 있죠. 동안에 있죠. 자, 그러면 다 우리가 아는 기준에 맞게 그릴 수 있는데 한 군데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름에 맞게 그릴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어디냐면 CFB, 주황색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 지역입니다. 여기도 CFB가 나타나요. 네, 여기가 여러분 아시는 호주의 시드니 있는 곳입니다. 자, 서쪽이라 그랬는데 동쪽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에 좀 어긋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따로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그 쾌펜이 독일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유럽에 여기 서안에 있다. 그리고 여기 지중해 있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지중해가 아닌데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쾌펜이라는 사람이 기준을 만들어 놨으니까 유럽에서 만들었지만 전 세계를 그 기준에 맞게 딱 부합하다 보니까 기준에 맞는 데가 여기인 거예요, 호주는. 그래서 여기에 CFB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에 안 맞지만 여기 CFB가 나타나는 거, 동쪽 해안이지만 CFB라는 거 체크해 주세요. 선생님이 만약에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라면 여기는 동쪽 해안가니까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헷갈리니까 시험에 잘 안 내겠지만 얼마 전 수능에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알아두면 좋겠죠. 네, 그래서 여기도 CFB라는 거. 그래서 뉴질랜드랑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CFB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대기후 위치를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온대기후 위치가 체크된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면은 조금 쌤이 지금 체크한 것과 다른 데에 위치한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아프리카 이쪽이에요. 선생님! 회기선 안쪽에 있는 여기가 CW래요. 근데 여기 원래라면 AW가 나타나야 되는데 CW예요. 즉 고도가 높아서 그런 거죠. 그럼 여기는 전형적인 CW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왜? 온대기후는 중위도에 나타나야 되니까. 여러 데는 CW로 문제를 내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위치 쌤이랑 방금 했던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각각 기후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대 서안에 있는 서안 해양성 기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 CFB 써 있는데요. 요거 특징 하나씩 다 알아보고 갈까요? 자, 일단 C, 온대 기후라는 뜻이죠. 최한월 몇 도에서 몇 도?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최한월은 생략했습니다. 네, F, 연중 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B, 최난월, 더울 때 아무리 더워도 22도는 안 넘어갑니다. 네, 요게 서안 해양성 기후였습니다. 자, 온대 기후 중에서요, 연중 강수량이 고르대요. F죠, F. F 특징을 얘기하는 거고요. 최난월 몇 도요? 22도는 안 넘어가는 기후. 이게 서안 해양성 기후였습니다. 기후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최한월, 가장 추운 달 여기 있네요. 가장 추운 달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에 있네요. 그러면 얘는 온대기후 C네.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봤더니 강수량을 봤더니 1년 내내 수뷰네. F. 그리고 최난월, 가장 따뜻한 달 봤더니요, 아이고, 22도가 안 넘네요. 그러니까 B,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C, F, B. 자,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열대기후에서는 수분한 거하고 건기하고 기준이 60mm라고 하셨는데 온대기후는 몇 mm입니까? 계산해봐야 돼요. 계산해봐야 알아요.
이 수변과 건기는요, 온대기후는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물론 열대기후도 공식이 있는데 그 기준이 거의 60mm라서 60mm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온대기후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몇 mm라고 딱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헉?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바닥에 붙어 있으면 건기예요. 바닥에 붙어 있으면 건기예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설명하는 것도 참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거의 어떤 책에는 30mm라고 나온 책도 있어요. 30mm. 근데 이렇게 너무 정형화해서 생각하시면 문제가 가끔 안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닥에 붙어 있으면 강수량이 0에 수렴하면 0에 가까우면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아, 참 슬프네. 30mm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서 0mm에 가까우면 0mm에 가까우면 건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문제 푸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네, CFB입니다. 어쨌든 얘는 지금 바닥에 붙어있는 친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CFB입니다. 자, 그리고 이 웰링턴이란 도시는 보니까 가장 추울 때가 7월이네요. 즉 7월이 윈터라는 거죠. 남반구일까요? 북반구일까요? 바로 남반구죠. 네, 이렇게 쭉 따라오시다 보면 이제 기후 그래프 어느 정도 이제 분석하는 능력이 생기셨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자, 어디 있니? 그래서 서한해양성 기후 어디 있는데 CFB 어디 있어? 영국을 비롯한 서부 및 북부 유럽, 선생님 백지도 특강에 서부 및 북부 유럽 어딘지 체크해 놨거든요. 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북서해안, 특히 캐나다 쪽이었어요. 거의 미국 북부 살짝, 아주 미국 북부 살짝, 거기 있는 게 시애틀이라는 도시인데요. 네, 시애틀 그쪽, 그래서 북아메리카의 북서해안 쪽, 그리고 칠레 남쪽 홀롤롤롤로 거기였어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여기가 이상하다 그랬죠. 동쪽이라고. 네, 서쪽이 아니라 동쪽.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 뉴질랜드. 여기서 나타난다. 웨어인 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위치. 자, 여기의 특징. 왜 서한해양성 기후가 됐을까? 왜 연중 수변하고 여름에는 왜 이렇게 시원하고 겨울에는 왜 영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여기 하나 적어주시면 좋겠죠. 겨울에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왜? 연중 바다에서 불어오는 뭐의 영향?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동위도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더라. 특히 이 편서풍이 뭐랑 또 같이 옵니까? 뭐랑 또? 난류의 영향까지, 따뜻한 물의 영향까지 받으니까 그렇더라. 네, 좋습니다. 서한해양성 기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요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요 사진인데요. 여러분 CFB에서 이 F가 포이어트, 수변이잖아요. 우리가 열대 우림 같은 경우는 스콜, 짧은 시간에 우와 내린다고 했는데 여기는 정말 비가요. py슬 이 내리는 거야. 이 우산을 펴 말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영국의 모습인데요. 영국 사람들이 잘 입는 게 뭐냐면 레인코트예요. 레인코트. 버버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버버리? 명품 브랜드지만 버버리 코트, 이렇게 긴 레인코트 있죠. 그리고 중절모 이런 거 딱. 왜? 이 사람들 그냥 우산 피기가 귀찮은 거예요. 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서한해양성 기후. 솔직히 날씨가 정말 별로래요. 그래서 영국에서 박지성 선수가 뛰었었죠. 박지성 선수 자서전을 보면요. 태양이 나오면 영국 사람들은 다 뛰쳐나왔다 이런 말을 해요. 태양을 보기가 정말 어려운 날씨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미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한해양성 기후의 다음 특징, 기온의 연교차가 작고요. 그리고 연중 강수량이 매우 고릅니다. 자, 연교차가 작아요. 왜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연교차가 작은 거죠. 네. 자, 근데 이 연교차가 작다는 게 무슨 저위도, 적도 지역에 있는 것보다 작다는 게 아니라 이 비교 대상은 어디입니까? 대륙의 동안보다 작다는 겁니다. 대륙의 동안보다 연교차가 훨씬 작다는 거. 네, 이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편서풍이 계속 불고 있는데요. 편서풍이 해안가와 부딪히는 데는 지형성 강수가 활발해서 강수량이 조금 더 많은 지역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자, 체크를 좀 해볼까요? 자, 여기 서한해양성 기후가 이쪽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경계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여기 산맥이 이렇게 있죠. 자, 근데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줍니다. 그럼 이 스칸디나비아 산맥에 부딪히는 이쪽은 강수량이 많겠죠. 네, 또 여기 뉴질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줍니다. 뉴질랜드 가운데가요, 이렇게 산맥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뭐 반지의 제왕 이런 영화, 이런 영화 너무 여러분들이랑 세대 차이 날 수도 있겠다. 아무튼 뭐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설산 같은 걸 보통 여기서 찍거든요. 여기에 신기조산대가 지나갑니다. 나중에 지형파트에서 배울 건데, 아무튼 여기에 바람이 부딪히니까 이쪽은 비가 많이 오겠죠.
네, 또 여기 칠레, 여기 CFB예요. 근데 여기 안데스 산맥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도 이렇게 편서풍이 분대요. 그럼 편서풍이 부딪히는 이쪽은 비가 많이 오겠죠. 네, 요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형성 강수가 조금 활발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강수량이 조금 더 많다.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서해안해양성 기후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는지 볼게요. 자, 여기는 밀, 보리와 같은 식량작물하고 그리고 사료작물하고 그리고 가축을 동시에 기릅니다. 우리가 보통 농장에서 할 거면 한 가지만 보통 하죠. 가축 기를 거면 가축만 기르든지, 식량을 키울 거면 식량만 키우든지, 아니면 사료를 할 거면 사료만 하든지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네는 세 개를 동시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재되어 있다, 혼합되었다. 그래서 혼합농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혼합농업이 어떤 건지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내가 갖고 있는 농장에서요. 여기서는 내가 먹을 밀이나 보리 같은 걸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벼 자랄 수 있을까요? 벼는 겁나 뜨겁고 겁나 수분한 걸 좋아하는데 여긴 겁나 뜨겁고가 안 되죠. 그래서 벼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 같은 걸 먹습니다. 근데 여기 밀, 보리를 하는데 그 옆에서 내가 먹을 가축도 같이 기릅니다. 그리고 이 가축을 먹일 사료도 같이 해요. 이게 혼합농업인데요.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 서해안해양성 기후는 농사를 짓기에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햇빛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햇빛을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토양이 비옥해지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양을 좀 비옥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가축의 분뇨, 여기 있죠? 가축의 분뇨를 퇴비로 쓰는 거예요. 퇴비로 쓰면서 동시에 다 같이 하는 거죠. 네, 기후도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뭐 빙하 때문에 여기가 옛날에 빙하로 덮였어서 좀 척박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어떤 책에서는 빙하 때문에 척박한 건 아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가 농사짓기에 별로 좋은 땅이 아니다. 이 지역이, 이 기후 지역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료의 분뇨를 이용해서 퇴비로도 쓰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혼합 농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혼합 농업이 조금 배경 지식을 늘려드리기 위해서 유럽인들이 이렇게 농사를 과거부터 짓다 보니까요. 이 가축과 함께 생활을 옛날부터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 가축에 있는 병균 같은 거에 면역이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는데 이 사람들 뭐 했습니까? 전부 다 제국주의, 식민지를 막 했잖아요. 식민지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가축이랑 함께 생활하는 그런 풍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병균에 대한 면역이 없어서 유럽인들이 쳐들어가자마자 그냥 병균이 다 퍼져서 거기 있던 원주민들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뭐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이런 거 다 유럽인들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거 전부 다 전염병 때문이라고 그러죠. 아프리카가 그렇게 쉽게 식민지배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전부 다 이런 전염병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혼합농업을 옛날부터 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합농업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서늘한 기후입니다. 서늘한 기후다 보니까 대도시 지역 그리고 북해 연안, 서늘한 이런 지역들은 낙농업이나 화훼농업 같은 게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낙농업 같은 건요. 젖소를 이용한 농업을 얘기합니다. 젖소.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우유, 치즈 이런 거를 만드는 게 낙농업이고요. 화훼농업은 꽃입니다. 꽃. 그래서 여러분 북해에 붙어있는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여러분 네덜란드 하면 뭐 생각나세요? 튤립 생각나십니까? 네. 그리고 낙농업 북해랑 붙어있는 곳이 어디냐면 덴마크예요. 덴마크. 덴마크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 덴마크 우유 떠오르십니까? 네. 편의점에서 진짜 많이 팔고 있죠. 덴마크 치즈, 덴마크 요거트 이런 거요. 덴마크가 정말 낙농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치즈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까망베르 치즈, 뭐 모짜렐라 치즈 전부 다 유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즈의 생산량을 봤더니 유럽 국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네,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요, F, 연중 수분했습니다. 연중 비가 고르게 내려주니까 하천, 강물이 막 깊어졌다, 얕아졌다, 깊어졌다 이렇지 않고 그냥 계속 전전하게 흘러가더래요. 계속 1년 내내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 하천을 교통로로 이용하는 내륙순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게 하상계수라는 건데요. 가장 강물이 낮게 있을 때하고 가장 강물이 높게 있을 때 그 높이 차이를 계산해 본 거예요. 봤더니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미친 듯이 비 올 때는 하천물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겨울에 건조하니까 하천물이 쫙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큰데 일본이랑 대한민국, 우리 동안에 있는 데는 큰데
유럽 보세요. 유럽은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배를 띄울 수 있겠죠. 우리나라 겨울에 배 띄울 수 있겠어요? 못 띄우죠. 그러니까 여름에 이런 식으로 배를 띄우더라 이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직접 찍어온 겁니다. 독일이에요, 독일. 세상에 독일의 강에, 그러니까 한강에 이런 화물선이 떠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거 못 띄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화물선을 띄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었죠. 여기 화물선 지나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내가 사진 찍었어요. 야, 선생님 고1 때입니다. 고1 때. 야, 젊네요. 그죠? 네. 그래서 내륙수은 발달이 굉장히 유리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천의 유량 변화, 즉 1년 내내 비가 계속 고르게 내려주는 곳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내륙 수은이 발달하기에 유리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고위도에 있는 해안 일부 지역은 난류, 쌤이 여기 해안해양성 기후 지역은 난류가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항이 발달하기도 한대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난류가 흐르다 보니까 여기 노르웨이 쪽, 여기는 위도 60도가 넘는데도 1년 내내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부동항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 발트해는 아까 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디냉대 기후라서. 그래서 여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할 때 겨울에는 여기가 얼어버리니까 물건을 노르웨이로 옮겨서 이렇게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중해성 기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체크하고 갈게요. C, 온대 기후입니다. 최하늘 몇 도에서 몇 도? 3, 18.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S네요. summer dry. 여름의 건기. 자, 그럼 몇 월의 건기라는 겁니까? 7월의 건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름은 남반구라면 1월이죠. 네, 여러분 세기지리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7월이 여름이라는 생각을 빨리 지우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지를 받으시면 무조건 맨 위에다가 7월은 여름이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틀립니다, 여러분. 네, 자, 특징 볼게요. 겨울에는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변서풍이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대기 대순환이 내려오면서 이 지역에 한대전선대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은 온화하고 비가 자주 내립니다. 여러분, 한대전선대 저기압이었죠? 저기압대의 영향을 받으니까 겨울에 비가 내리더래요. 근데 우리가 여름에 건기라 그랬잖아요. 여름에는 왜 건기일까? 여름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고기압? 바로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오랜만에 준비해봤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대기 대순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적도수렴대, 아열대 고압대, 한대전선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움직인다 그랬죠. 자, 내려갑니다. 적도수렴대가 남쪽으로 내려갔네요. 해안이 남반구 쪽을 쬐준다는 거죠. 1월입니다. 자, 1월이 되니까요, 이렇게 쭉 내려왔네요. 우리가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는 온대 서안에 한 이쪽쯤에 나타나는데 지금 편서풍대 영향을 받고 있네요. 그리고 한대전선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비가 내리고 있대요. 여기 북반구는 겨울이죠. 네, 그러니까 겨울에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반구 쪽을 보시면 아열대 고압대가 내려갔습니다. 아열대 고압대가 내려가니까 중위도 지역에 있는 여기가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다 보니까 건기가 나타나더라. 근데 여기 1월 남반구가 썸머죠. 그래서 썸머 드라이. 자, 반대로 이제 7월이 됩니다. 7월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이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북반구가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남반구는 편서풍과 한대전선대의 영향을 받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여기 겨울에는 남반구가 겨울이죠. 7월에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비가 오고 여기 북반구는 건기가 되더라.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기대순환의 이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자, 그래프 분석 한번 해볼게요.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에 있네. C, 온대야. 자, 그리고 강수량 패턴 봤더니 비가 오는데 여기에 바닥에 붙어있는 애들, 0에 수렴하는 애들이 있네요. 건기야. 근데 7월의 건기네. 7월이 가장 따뜻한 달이죠. summer dry, CS구나. 요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가 되는 거죠. 왜 여기는 건기가 온 거예요? 이때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은 거고, 이때 왜 비가 오는 거예요? 편서풍과 한대전선대의 영향을 일부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위치 체크해봐야죠. 위치, 지중해성 기후니까 지중해 근처에 나타난다는 거. 네, 아프리카 북쪽 끝도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미국의 서부 해안입니다. LA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칠레 중부, 칠레 홀롤롤로 데서 위로 올랐던 거 기억나시죠? 칠레 중부,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서부, 여기였습니다. 얘네는 전부 다 서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위치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어떤 농사 방식을 하는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름에는요, 건조한 기후를 오히려 인간은 활용합니다. 자, 여름에 왜 건조했죠?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건조했죠.
자, 여러분이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계속 1년 내내 쭉쭉 내려줘서 내가 잘 자라야 되는데 건기가 와요. 그럼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죠. 그래서 내 수분을 숨기기 위해서 이 나무가 자꾸 이파리를 두껍게 만듭니다. 두껍게 만들어서 경엽수림이라고 해요. 껍질이 두꺼운 게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이 두꺼운 과일이 주로 재배됩니다. 올리브, 오렌지, 코르크, 그리고 안 써있지만 포도 이런 거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이런 경엽수림을 이용한 농업 방식이거든요. 나무를 이용한 농업 방식이다. 그래서 수목농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목농업이라고 하고요.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에는 편서풍과 한대전선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비가 와요. 근데 여기 온화해. 여기도 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여기 지중해성 기후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데 비가 좀 오네? 그럼 이때는 밀도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밀은 우리가 먹는 거죠? 식량작물을 재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식량작물은 겨울에 주로 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좀 몇 개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이파리가 두껍죠? 두껍죠? 이렇게 두꺼운 과일. 이렇게 자라고. 그 다음 오렌지. 우리 오렌지 깔 때 엄청 힘들게 까면은 껍질은 이만큼 나오는데 알맹이 이만해지잖아요. 껍질이 엄청 두껍잖아요. 그죠? 오렌지. 그리고 요게 코르크입니다. 코르크가 여러분 그 와인 마개 생각하시면 돼요. 와인 마개. 네, 그게 코르크입니다. 그리고 뭐 포도. 네, 이런 거. 올리브. 아주 두꺼운 거 재배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보니까요. 올리브 생산량을 보니까 에스파냐 지중해에 있죠. 그리스 지중해에 있죠. 이탈리아 지중해에 있죠. 터키 지중해에 있어요. 전부 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네요. 네, 이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가 있다면 여기서는 이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목이 뭐냐면요. 이동하면서 목축업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여러분, 아무래도 내가 키우는 가축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여름에 건기라며요. 여름에 너무 건기면 얘네가 엄청 덥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막 힘들어가지고 얘네도 막 지칠 거예요. 근데 마침 내가 사는 동네에 높은 산이 있다면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원해지니까 얘네를 데리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쪽에서 시원하게 방목해서 키우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겨울이 되면 고도가 올라가서 추워진다며요. 근데 겨울에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겨울에는 오히려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또 여기 밑에서는 겨울철이 되면 평지에서 막 풀어서 가축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면서 목축을 한다. 그래서 이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자, 그럼 이거 어디서 주로 할까요? 유럽의 알프스 산맥 지역 근처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에서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목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지중해성 기후의 독특한 가옥의 형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여름에 너무 더워요. 그래서 보통 여름에 휴양지로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한해양성 기후가 날씨가 엄청 별로라 그랬죠. 맨날 축축 비가 오고 햇빛 보기 힘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영국, 뭐 독일, 그 다음에 뭐 노르웨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름 휴양을 전부 다 이 지중해성 기후로 가요. 막 프랑스 남쪽, 그 다음에 뭐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너무 더워요. 휴양지로 이용될 만큼 여름에 덥단 말이에요. 왜? 아열대 고압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부의 열기가 집 안으로 오게 안 하려고 벽을 두껍게 만들고요. 창문도 작고요. 골목도 다닥다닥 붙여놓고 흰색 벽을 막 칠합니다. 여러분, 흰색이 그 햇빛을 반사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이 더운 걸 반사하려고 흰색으로 페인트 칠을 막 한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거예요. 그리스의 산토리니죠.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왜 이런 풍경이 나왔을까? 여름에 그 건조한 걸 이겨내기 위해서 창문은 작게, 집은 다닥다닥 붙여서 그늘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흰색 벽을 칠해가지고 햇빛 다 반사하려고 그런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서 찍은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나왔던. 여기서 이렇게 자동차 뛰어내려가지고 살아남는 기적의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태양의 후예. 여기 아닙니까? 여기에 여기서 찍은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조준, 사격.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송중기 씨 안티 아닙니다. 네, 아무튼 여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이런 전통 가옥이 나타난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이 여름철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이 일사량을 이용합니다. 어디에? 전기 만드는데요. 햇빛이 엄청 풍부하니까 태양광 발전에 어마어마하게 유리하겠죠. 요게 태양광 발전을 나타내주고 있는
도표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풍력 발전이고요. 오른쪽은 태양광, 태양열, 그러니까 태양을 이용한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태양광하고 태양열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니까요. 여기는 1년 내내 편서풍이 불어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풍력 발전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풍력 발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그 와중에 태양광 발전도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을 지금 살펴보면요. 전부 다 지중해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위쪽은 태양광 발전 양이 엄청 적어요. 엄청 적어요. 엄청 적어요. 왜요? 여기는 1년 내내 비가 추적추적 내리니까 맑은 날씨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쪽 지역이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고 있거나 지중해성 기후가 태양광 발전하기에 유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예외인 국가가 있죠. 독일 엄청나네요. 그죠? 독일이 태양광 발전 기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독일 남부 지역도 지중해성 기후 어느 정도 영향받고 그러니까 여기도 많이 하긴 하겠죠. 일단 독일이 선진국이니까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도 태양광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도표를 해석할 때 진짜 여기 지중해성 기후가 훨씬 많이 하고 있네? 이게 태양광이구나 이렇게 유출하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름철에 맑고 건조한 날씨, 그래서 휴양지가 많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관광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다. 자, 여러분들이 세계지리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중해 근처로 여행을 가신다면 언제 가셔야겠어요? 7월에 가셔야겠죠. 건기에 가셔야죠. 겨울에 가시면 비 맞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면 이제 맑은 날씨. 그리고 CS, 건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습한 게 아니라 건조해가지고 돌아다니기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엄청 덥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관광산업이 많이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게 지중해성 기후의 강수량 분포인데요. 자, 지금 1월달 보시면요. 1월달은 대기대순환이 전체적으로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서풍의 영향과 한대저선대의 일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지금 강수량이 어느 정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00 보이세요? 0, 0, 뭐 10, 0 이거? 이게 온도거든요. 여기 영하로 안 떨어지네요. 여기 영하로 안 떨어지네요. 왜요? 따뜻한 난류에 편서풍이 불어주니까. 네, 0도로 안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7월달 보니까요. 7월은 대기대순환이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여기 새하얘졌어요. 여기 강수량이 없네요. 거의 없어요. 강수량이 거의 없구나. 그래서 여기가 건기가 된 거였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온대기후 위치하고 그리고 온대 서한 기후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온대 동안의 특징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그럼 선생님은 다음 진도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이팅!